큰 의미에서 배터리를 말씀드리면 따뜻해질 때 바닥 잡고 더워지면 올라간다 라든지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답안지를 보여준 종목은 빠져도 기다릴 수 있다. 자, 지금 금융주들에게는 여러 가지 좀 불리한 뉴스들, 이슈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ELS, 홍콩 ELS 사태, 요거와 관련된 배상 문제도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PF,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못 받는 그 여러 가지 그 부채 관련된 문제들,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금융주 참 좋습니다. 이, 뭐죠?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의 영향일까요? 일단 그 영향이 가장 크겠죠. 저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발표했을 때 사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겠나 싶었습니다. 네.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면 근데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있죠. 정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회사들.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게 공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정부의 규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금융사들. 특히 이제 은행은 더 그렇죠.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예대 마진으로 지금 사상 최고 이익을 내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지금 ELS 사태 터지고 해서 물어줘야 될 돈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부채, 뭐 PF 문제 다 걸려 있지만 사실은 PF는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증권사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제2금융권, 3금융권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그래도 물건은 본 PF가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건물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까지로 번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그건 까봐야 알겠지만 지금 은행들 보면 KB금융만 보더라도 올해 한 6조 4천억 이상의 수익을 낼 걸로 그러니까 작년에 6조 4천억 정도 이상을 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밸류 프로그램 자체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자기 자본 이익 대비해서 ROE를 높여서 그러면 ROE를 높이려면 분자를 깎든가 아니면 분모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는 분모도 좋고 분자도 좋고 분모도 깎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배당을 할 여력도 있고 주주환원 정책을 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또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밸류 프로그램 하자 그럼 가장 선봉에 서서 해줘야 될 때가 공기업인데 공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뭐 할 수는 있겠죠. 뭐 물론 이제 가스공사가 일부 뭐 자금이 좀 있어 현금이 있어서 뭐 이런 거를 배당하거나 뭐 매입 소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언발에 오줌 넣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데는 은행밖에 없다. 그다음에 일부 보험사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이런 쪽은 계속 사모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쪽은 여전히 뭐 PBR이 한 0.8배, 9배 정도 수준까지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LS 문제라든지 뭐 PF 문제는 물론 아직 조금 더 뭐 남아 있지만 ELS가 규모가 크다고 한들 이게 다 쪼개져 있죠 여기저기. 네. 그리고 배상도 사실은 100% 배상해 주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그렇죠. 예, 최대가 한 50%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생짜로 처음 가서 가입하신 분들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고서는 대부분 20%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결국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의 어떤 기대처럼 일본 증시처럼 한국 증시도 확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와 또 뭐라 그럴까요? 우려, 의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밸류 프로그램을 기대를 갖고 저는 사야 될 건 아까 얘기했던 은행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밸류업으로는? 예, 나머지 지주사는 어떻습니까? 지주사들이 왜 저평가 받는지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계열사도 다 상장해놓고 뭐 더블 카운팅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거를 사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 이슈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배당만 받지 않고 뭐 본 사업이 있다든지 뭐 LS의 LS 전선 같이 큰 이제 돈벌이를 엄청나게 해주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조금 더 모르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보면 대부분 제가 볼 때 0.6배, 0.7배 넘어가면 고평가라고 해서 누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밸류 프로그램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고 이게 일본을 따라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 구조는 일본과 같지 않죠. 일본은 재벌이 다 없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재벌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가버넌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강제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자율적으로 해라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증시를 계속해서 레벨업 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부 저평가된 금융주 섹터라든지 이런 데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메리츠 금융지주죠. 계속했죠. 여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금융주들은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금융주들은 대부분 재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실은 거의 나라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좀 쪼개져 있죠. 이렇게 주주들이. 그래서 외국인 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쪽 일부 섹터들의 저평가 요소를 해소하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시장 지금의 어떤 지금은 글쎄요 이걸 지금 상승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좀 예, 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횡보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되게 아수라장이라고 봐야 되죠. 아수라장. 예. 네. 예.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의 올해 뭐 4월, 5월, 6월 지나서 우리의 주가 흐름, 네.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지표, 뭐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이런 거 기업들의 실적도 다 중요한데 제일 큰 게 있죠. 미국의 국채 금리의 흐름.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올라온 이유도 5%대 넘게까지 갔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밑을 깼었습니다 한번. 그러면서 네. 주가가 한번 쫙 올라왔죠. 1월달에 빠졌던 게. 근데 지금 다시 4.1%대로 튀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물가 지표 CPI 발표하면서. 근데 이게 다행히 4.2는 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잘 버텨주다가 얘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더 큰 방향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4%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그것도 안타깝게 우리나라 물가가 아니라 미국 물가가 그런 게 생긴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달러 가치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 올라가고 하면서 사실은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선물을 외국인들이 7,200억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들 흐름에서 현물의 흐름보다 선물의 흐름을 더 중요시 보고 있는데 선물을 얼마나 사주고 팔아주느냐 이런 흐름들도 좀 보실 필요 있고 물론 이제 변동성이 크지만 여기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지 않으시면 쫓아다니는 매매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아마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계좌가 마이너스 50% 금방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예. 지금 어쨌든 이제 3월 중반 넘어가는데 예. 많은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4월까지다. 5월 또 세린메이 나오고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다면 3월, 4월 어떠한 섹터 혹은 어떠한 주식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답안지를 다 보여준 종목을 찾아라.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종목도 많은데 너무 기대감만 있는 종목을 쫓아다니면 사실은 언제 부러질지 모르죠. 수익이 나도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걸 고민을 계속해야 됩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거 보면 뭐 CXL 관련주들, 뭐 그 다음에 오픈 AI 관련 이런 AI 관련된 관련주들 보면 다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제자리 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바이오와 반도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섹터 중에서는 그리고 일부 지금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던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은 한 10% 정도 담궈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엔터도 저는 지금 봐야 된다 이제. 그래요? 요즘 엔터에 대해서 참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요즘은 또 뭐 앨범 판매량도 뭐 최저를 찍었다는 등 뭐 안 좋은 뉴스가 자꾸 나와서. 그렇죠.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사셔야 된다. 역시 안 좋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가 실적이 작년에 사상 최대로 좋았는데 4분기부터 빠졌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연말쯤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돌들이 다 쉬었습니다. 연말 공연 이후에. 활동을 중단하고 르세라핌은 한 2월부터 다시 등판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4월 복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귀할 때쯤 되면 또 이제 주가는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고, 물론 이제 YG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블랙핑크 때문에 너무 타격이 컸기 때문에 YG는 좀 제외를 하시는 게 맞고, 탑픽은 뭐 하이브나 뭐 아니면 저는 뭐 SM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엔터의 화두는 뭐냐면 지금 버추얼 아이돌이 1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게 엔터주에 도움이 될 것이냐, 예. 그 뭐죠, 실제 사람을 키우는 예. 그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냐,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 블레스트라는 조그마한 회사가, 작은 회사죠, 엔터사 중에. 이 회사가 어디에 속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면 DOU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뭐 하이브랑도 연관이 돼 있고 거기 다 입점돼 있습니다. 이게 버추얼 아이돌이 이제 이렇게 AI 요즘에 하도 유행하니까 AI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가수가 있고 그 모션 캡처하는 것들 기술을 통해서 그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얼굴 없는 가수인데 예. 얼굴 없는 가수가 아니라 예. 그 모션 캡처를 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뭐 세계관도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뭐 외계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에 와서 활동하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 주변에 숨어있던 외계인이었군요. 예. 숨어있던 외계인이어서 뭐 그 퍼포먼스도 막 날아가고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10대들, 20대들이 환호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회사의 발전을 보면서 SM이나 뭐 카카오 엔터나 아니면 하이브가 이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충분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럼 뒤에 가수가 사람이 있으니까 바꾸면 되지. 이게 사람이 만약에 군대를 가면 어떡하지? 그럼 외계에서 왔으니까 외계로 돌아갔다고 하면 되죠. 예,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또 하나 집어넣으면 되고, 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지 않은, 그리고 리스크도 적죠. 엔터주에 제가 엔터주 예전에 굉장히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면 좀 잘 가다가 누가 마약했다고 그래서 확 빠지고, 누가 뭐 연애한다고 확 빠지고 이러면서 너무 인적 리스크가 크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리스크가 가장 적은 회사가 또 하이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업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항상 받쳐주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엔터도 지금은 좀 보셔도 된다. 한 뭐 자기 포트의 한 10% 정도는 지금부터 담가 놓으시면 오히려 다른 거 반도체 좀 죽고 하고 이제 좀 쉴 때 그런 쪽들이 좀 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그 2차 전지, 2차 전지 예.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2차 전지도 이제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뭐 셀업체냐 아니면 뭐 삼원계 이제 양극재 업체냐, 그다음에 주요 이제 부품 이제 소재들 업체냐에 따라 다른데, 지난주에는 제가 전고체 배터리가 인터 배터리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슈성이고 금방 가버렸죠. 금방 갔다 오늘 다 빠졌습니다. 근데 그쪽은 좀 길게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적이 안 나오는 쪽이 원래 변동성은 크지만 재미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은 빠질 때마다 사셔서 들 때마다 팔아주시면 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큰 의미에서 배터리를 말씀드리면 일반 셋업체들과 그 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LNF 이렇게 큰 양극재 업체들, 포스코 퓨처엠까지 합쳐서 보면 더워질 때 올라가지 않겠나. 네, 지금 좀 따뜻해졌죠. 네. 예, 따뜻해질 때 바닥 잡고 더워지면 올라간다. 리튬 가격 지금 바닥 잡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켈 가격도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 비싸게 원재료를 샀는데 싸게 팔아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안 좋은 건데요. 거꾸로 지금은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가격이 올라오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정유주 원칙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격차가 3개월이냐 6개월이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가 자금 여력이 있으면 쌀 때 사놨다가 비쌀 때 팔아주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일정한 양을 재고를 이제 유지하는 과정에서 평균 단가를 계속 내렸겠죠, 지금.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근데 그게 빨리 올라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기대감이 생기겠죠.
이제 적자폭이 줄면서 올라오는 게 보이면 아 내년 뭐 4분기 올해 4분기 뭐 아니면 내년 1분기부터는 확 좋아진대 이러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1월 달, 2월 달 보면 미국이 그래도 성장률이 한 14%가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생각보다 그래도 꾸준히 팔리곤 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지금 계속 빠지고 오늘 뭐 목표가가 40몇 불짜리가 나왔던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센티멘트는 지금 안 좋아졌지만 지금 이제부터 슬슬 보시다가 좀 더워질 때 튀어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흐름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 예. 일단 그 동의를 하시나요? 4월 정도까지가 좀 그래도 시장이 좋을 것이다. 5월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래 5월 달에 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고 그런 뭐 우리나라는 제가 4월 달에 조금 안 좋았던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바이오도 4월 되면 이제 좀 안 좋고 지금 총선도 있죠. 4월 10일 날. 그렇죠. 지금 이제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부 관련된 정책, 그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도 그런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PF 문제라든지 그동안 연기해놨던 게 다 터지는 거 아니냐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추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크게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는 이제 6월 달에 지금 시장이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내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6월보다는 한 7월 정도의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7, 8월 정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네, 막 네. 너무 이제 많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네. 시장 많은 그 투자자들 혹은 돈이 그쪽으로 이제 몰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답답한 국내 증시 이걸 할 거냐 미국으로 그냥 옮기자 아니면 코인을 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요새 금 가격도 좋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그 우리가 소위 그 내가 가진 거는 안 오르는데 저거는 자꾸 오르는 그래서 그렇죠.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 포모 현상. 그렇죠. 예, 그거를 이겨내셔야 된다.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제가 엔비디아를 한 200불 때부터 추천했는데 저는 막상 못 샀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이제 1000불 근처 가 있죠. 근데 외국 이미 뭐 강남에 제가 도곡동에 근무해 있을 때 이제 있던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그때부터 미국 주식만 하셨습니다. 대부분. 네. 아, 국장은 이제 너무 흔들어서 신경이 쓰인다. 근데 미국장이 편한 게 활동하는 시기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죠. 잘 때 움직이죠. 그래서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장이 되게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좋은 거죠. 네. 예, 좋은 거고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셨던 분들은 너무 화나갈 거고 테슬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걸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4월 반감기 얘기는 옛날부터 나와서 4월 5월 반감기 온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고 그럼 왜 올라가냐 이렇게 저는 그냥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상화폐에 유행이 있는데 지금 가장 유행하는 게 샘 알트만이 지금 월드코인을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AI 코인이 또 대세입니다. 그렇죠.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수급을 끌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대장인 비트코인이 더 갈 수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나스닥이 한번 빠지니까 비트코인 갑자기 확 빠져버렸죠. 지금 그래서 기술주와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미국의 기술주가 부러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부러진다. 달러의 어떤 가치 이쪽보다는 예. 화폐로서의 가치보다는 이제 이 리스크 테이킹의 관점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총평으로 예.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섹터별로 잘 나눠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엔터 10%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만약에 5월까지 내가 뭐 4월 한 중순까지 끌고 간다라고 보면 그래봐야 이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반? 예.
지금 한번 점검해 보셨는데 내가 반도체에서 뭘 갖고 있는지. 아, 내가 한미 반도체에 너무 많이 있어. 그러면 좀 줄이셔야 되겠죠, 당연히. 많이 올란 거. 예, 많이 오른 건 줄이셔야 되고, 그러면 좀 덜 오른 거를 좀 찾으셔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뭐 SNS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47,000원 정도 할 텐데, 그런 거를 조금 담아놓고 이제 좀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내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이오도 제가 알티오젠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이 나셨다. 아주 행복하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팔고 이제 좀씩 정리를 하시고 뭘로 갈아타야 되냐? 답안지 다 나와 있는 뭐 유한양행을 사시든지 아니면 오스코텍을 사시든지 거기는 이미 이제 좀 있으면 신약 되고 나면 로열티 들어올 게 지금 계획이 돼 있죠. 네. 예, 그게 이제 뭐 8월이냐 7월이냐 9월이냐 이 싸움인데 그러면 이렇게 답안지를 보여준 종목은 빠져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저는 뭐 이렇게 포트를 교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엔터주 중에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은 매수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금은 한 20% 갖고 계시면서 요즘에 굉장히 테마주들이 막 여기저기 막 움직이죠. 그럼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매매를 안 하면 또 근질근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 좀 하시면서 그런 오버하면 안 되죠. 그날 좀 잠깐 매매하시고 그냥 또 현금은 또 놔두시고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까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좀 예. 투자 전략을 예, 세워보자.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신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네, 투자하실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신 이권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